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08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민생투쟁 그 대장정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책으로 투쟁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이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경제 실정이거든요. 이 경제 실정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여기에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주간 박종진에서는 오래간만에 제가 경제부장도 오래 했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는 건지요? 망하면 안 되죠. 신용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지금 서원대 석좌 교수고요. 그리고 이민선 변호사, 방송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민선 변호사. 우리 옛날 강적들도 같이 했었는데 이민선 변호사 모시고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아우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말 그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겁니까? 좀 지표상으로 청와대는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엊그제 칼럼에도 썼지만 완전히 아닌 밤중에 홍두깨, 그냥 단순히 동문서답을 지나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수준인데, 이미 한국 경제는 어떤 개별 정파나 국가 일부에서 어떤 실수를 해서 무너질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궁금한 게요. 망하다의 기준이 뭐예요? 그 IMF 이런 게 오면 망하는 거죠. 그건 사실상 망한 거죠. 그때 금리 엄청 오르고, 그죠? 환율이 800원에서 1,800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환율이 1,300원이 1,500원이 되고 이 금리가 20%가 되지 않을 거니 안심하라라는 것이 안심이 되는 얘기인 건가요? 그건 아니죠. 지금 조금씩 불안해고 지금 1,200원 넘었죠? 아직 1,200원 안 되고 1,185원 정도 됐어요. 얼마 전에 1,200원 갔다가 다시 떨어졌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점 집안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은 아직 파산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위로가 되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건데,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우리 금리 20%까지 안 갑니다. 우리 그렇게 외환 보유고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를 듣고 싶은 건데. 맞습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지. 그게 더 슬픈 거죠. 맞습니다. 경제가 심리라서 이게 이제 아무리 지금 현재가 좋아도 다운사이드 하강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감이 많죠. 지금이 이제 그런 형국이죠. 가계소득이 설사 는다 치더라도 유보를 많이 해놓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소득주 성장 좀 이따도 말씀 나누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먹히는 게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서 선순환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하강 국면, 이미 이제 심리 속에 답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공식적인 지표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이 올해 지금까지는 2.4% 하향입니다. 하향 전망이니까 좀 암울하네요. 그리고 1분기 GDP 증가율이 0.34%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최하위. 34개국인가요? 거주 최하위. 그 다음에 수출도 11.7% 줄었는데 수입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거죠.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었으니까. 거기다가 작년 수출액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이제 국가 채무 비율 40% 가지고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40%를 과연 물론 일본, 미국은 100%가 넘어가지만 거기에 또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국가 채무 비율을 40%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선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왜 40%를 자꾸 정부에서 집착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국가 채무라고 돼 있죠, 정확히 지금 보시면. 국가 채무. 요거는 정부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갚아야 되는 빚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부채. 국가 부채는 지금 1,700조 정도 됩니다. 충당금을 쌓았어야 되는데, 적립을 해놨어야 되는데 적립을 못한 게 약 940조 정도 됩니다. 지금 국가 직접적으로 지는 채무는 약 680조 정도 됩니다. 680조가 얼마나 큰 거냐면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470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예산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왜 자꾸 40%에 집착하느냐면 직접적으로 지는 채무, 그것만 채무. 정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IMF가 요 기준을 제1번 기준을 적용하는데 2번, 3번 기준 미국에서 쓰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 공사 이런 거 많잖아요. 정부에 보면 네. 공기업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런 충당 부채. 지금 공사 공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가 대략 추상컨대 350조 정도 되거든요. 350조가 어느 정도 크냐면 삼성그룹 1년 전체 매출이 한 450조 됩니다. 이거 거의 상당히 큰 맞먹는 거죠. 예, 큰 삼성 부채죠.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대한민국 1년 GDP에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네요. 삼성그룹 전체 그러네요. 매출액이. 그래서 정부는 자꾸 이제 그 낮은 수치인 39%, 40%를 안 넘기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쓰는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저희는 100에서 한 107% 그렇죠. 정도 됩니다. 네. 아, 미국 기준으로 네. 보면 1년에 저희 대한민국의 GDP가 1,700조입니다. 그런데 전체 공기업이나 이런 충당부채까지 했을 때 우리가 1,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죠.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은 100%가 넘는다. 40% 아직 적은 편이다. 국가 재정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서로 다른 완전 기준을 다른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있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무줄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국가 채무에 대해서 법률로 2016년에 입법 발의는 했는데 통과를 못했어요. 그 기준을 법에 정해놔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국가 채무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다 채권자예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자기네 국민들이 채권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가 공사체를 내가 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채권자야.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 같은 40%라도 개념이 다르죠. 우리 이 40%는 진짜 순수 채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경제 나오면 막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어지러운데 빚이 이게 좀 네. 심각하다. 그게 국가 빚이. 어느 정도냐면 좀 전에 이제 정말 심각하다는데 1인당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5,1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680조 원 정부에서 말하는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680조. 1인당 1,300만 원 꼴입니다. 1,300만 원. 우리는 6 식구니까 6, 18, 6, 6 뭐야 7,800만 원 기본. 그런데 만약에 아까 이제 국민연금 이런 부분도요 보시면 언젠가는 국가가 갚을 수밖에 없잖아요. 약속을 했는데요 공무원분들한테 저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그러면 1,700조 원을 기준으로 5,180만 명으로 나누면 네. 약 1인당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근데 OECD도 그렇고요. KDI도 그렇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단기 대책으로 지금 제시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는 지금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 그게 바로 이제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1번 기준인 40%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은 자꾸 누가 떠들수록 정부에서 싫은 거죠. 정부 청와대는 싫은 거죠. 그런데 이런 돈을 잘 쓰면 좋아요. 네. 그런데 뭐 전 정부가 했던 예를 들어 4대강 보호 이런 거 다시 원상태로 만든다고 돈 또 1조인가 몇 조 쓰고 이런 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적폐전제한다고. 그죠? 일단 조금 더 놔두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게 급한 게 아닌데 네, 지금 맞습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어떤 추경이라든지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할 때는 이제 SOC 인프라라든지 당장 직접적인 어떤 재정 효과가 나타나는 일에 쓰려고 하죠. 예를 들어 공무원을 몇 명 더 확충해 뽑는다 이런 것들로 고용 일자리를 늘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단물이 딱 빠졌을 때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죠. 계속해서 예산 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한정돼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 정쟁에 자꾸 이렇게 돈이 쓰여지는 거는 좀 안타까운 것 네. 같아요. 진짜 국민들한테 필요한 대로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올해 성장률이 2.4%로 하향됐다고 이제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 OECD하고 이제 KDI 이 정부 나 이거 국제 처음 들어보는 연구기관이죠. 것 같아. 올해 경쟁 성장률이 마이너스 아니요, 2.4. 마이너스는 아니고 아니고요. 2.4%로 하향돼요. 원래는 2.7인가 그랬나 봐요. 네, 네. 2.6이었나요? 이제 예. 요거에 대해서 청와대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OECD 3만 불 단위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한 6번째쯤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저는 그게 정말 네. 당장 미국도 3점대인데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경제가 어떠세요, 이면서 변호사? 괜찮은가요? 제 경제는 먹고 힘듭니다. 사는데?
우리 신영환 위원장 힘들죠? 힘듭니다. 지난번 선거 때 나와가지고 거의 10억이 넘게 충청도에 썼기 때문에 한 푼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굉장히 여기는 거의 내가 볼 때 거의 망했다. 여기야말로 진짜 경제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추세잖아요. 결국은 추세인데 뭐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6월 달하고 11월 달에 이제 저 기재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아마 기재부도 거의 요거에 맞춰서 이제 하향 발표를 할 거는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 2.7%라고 아직 주장하고 있던데요. 아직은 기재부는 2.4로 누렸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네, 아직은 우리에게 곧 낮출 겁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몰락할 위기에 있다. 뭐 최저임금제도도 그렇고 52시간제도 이 두 가지 특히 이제 최저임금제 때문에 힘들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올 말 정도가 올해 말이 아주 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업인들 만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듣죠. 정말 많이 듣죠. 현장에서. 올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올해 말에 큰 게 터질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제 52시간하고 그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소득도주 성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소득도주입니까? 주도 말고 소득 도망가나요? 런. 그 핵심 두 가지잖아요. 52시간 그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최저시급인데 이게 이제 올 연말을 기점으로 그동안 일부 차등을 두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 이런 데들이 이제 전면 확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를 대비하는 기업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그렇지만 기업인 입장에서 뽑을 것도 미리 안 뽑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6,470원에서 2년 만에 지금 8,350원이거든요. 2년 만에 30%가 뛰었다. 29%가 뛰었다. 너무 급격하게 됐다. 큰 방향은 저도 동의를 해요. 10,000원이라는 답을 내려놓고 일종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것들이 더 강했잖아요. 물론 과학적인 기준을 따져서 했긴 했지만. 아니 근데 장하성 전 실장님도 놀랬대잖아요. 뭐 이렇게 급표를 하냐고. 아마 본인도 그럼 누가 계산한 거예요 대체? 네. 그리고 52시간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까먹는 게 있어요. 52시간 전에 정부에서 최저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주당? 6천 얼마였지 않았습니까? 아니, 52시간 전에 68시간이었어요. 68에서 그러니까 5위로 간 거예요? 52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생활에 당장 뭘로 나타났느냐? 엊그제 버스 파업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 기사분들이 이 소위 이 기본 근무 시간이 있고 초과 근무하는 수당을 받고 이렇게 68시간 이런 걸 맞춰서 왔잖아요. 그런데 52시간을 무조건 준수해라. 초과 이런 거 안 된다 하니까 그에 해당하는 약 3분의 1 이상의 신규 버스 기사분들을 충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 기사분이라 이 시내버스나 이런 건 갑자기 뭐 면허 땄다고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라리 그냥 우리 임금을 더 올려달라 등등등의 여러 시위 형태로 나타나죠. 네. 하여튼 올 연말이 하도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올 연말이 큰 문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이제 확대 시행되는 그 부분에 내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특히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올해 말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좀 우리가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이재용 그 타다 그죠? 그 공유경제 소카 대표 그리고 최종국 금융위원장 이분은 금융위원장이신데 관계도 없는데 사실 여기가 그래? 괜히 한마디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다부터 공유경제 이거 택시 이거. 근데 벌써 네 분이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 주장을 우리가 또 어떻게 그냥 묵살할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야 돼요. 그 면허증 다 돌려주자는 거 아닙니까? 돈 뭐 7천만 원씩 줘가지고 이재용 대표도 그렇고 이 공유경제 들어오는 신산업의 오너들이 내겠다 돈. 그리고 국가도 조금 협조하고 그러면 충분히 뭔가 협상의 창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법인은요? 법인요? 그건 개인인 거고. 근데 법인은 이제 국가가 어떻게 조절을 좀 해줘야죠. 공유경제 원조가 저 대한민국에 있던 거 아셔요? 아 그래요? 공유경제 원조가 뭐였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공유경제 예를 들어 타다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쉐어링이죠.
그야말로 공유하는 거 같이 네. 쓰는 이 부분인데 네. 전통적으로 품앗이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울력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농사 질 때. 그러니까 서비스를 공유하는 둘에, 거죠. 둘에, 노동력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공유한 거죠, 옛날부터. 네. 그래서 이제 공유 경제의 핵심은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공존이 출발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혁신을 하는데 왜 못 쫓아오냐? 이렇게만 하는 것은 분명히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만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공존의 관점에서 왜 그러냐면 택시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었어요. 면허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지금 현재도 부제가 있잖아요. 가나다 부제가 있잖아요. 이틀하고 하루 쉬고 뭐 이런 등등의 네. 각 지역마다 다르죠. 규제 많죠. 그 규제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택시 면허를 따고 교육을 받아야죠. 각종 안전교육부터 뭐 성폭력 예방 여러 가지 교육들을 다 이수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타다에 오는 기사님들은 정확히 기사님을 저희가 고른 건 아니죠. 차를 골랐는데 이제 기사님이 서비스로 온 거지만 거기 직원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 그렇죠. 이제 비정규직 직원으로 하루 10만 원씩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혁신 경제로 아이디어를 내는데 왜 당신들은 못 쫓아오냐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그동안 왔던 각종 규제 속에서 이분들이 어찌하지 못한 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약 1억 2천만 원 하던 소위 말하는 번호판 값, 면허값이 한 7천 정도까지도 떨어져 있는데 이것만 사준다고 해결이 되느냐면요.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냐? 이분들이 그럼 그거 판 다음에 그 돈으로 뭐를 하겠어요? 본인들도 타다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타다로 전체를 뭐 채용해 아니, 준다고 내가 치면. 만난 택시 기사님은 우리도 그러면 타다처럼 하겠다. 요금 택시 비용보다 타다 훨씬 비싸대요. 네, 올리고 우리도 카니발 11인승 타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는 게요. 가디언지에서 영국 가디언지에서 엊그제 바로 우버는 사기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좀비 기업이라고 했어요. 우버가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보다 적게는 3배, 많을 때는 6배까지 갔어요. 엄청나죠. 불과 상장된 지 지금 우버가 20일도 안 돼요. 막 이 등락 진폭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설립해서 10년 동안 12조 원 적자가 났어요. 지금 현재는 적자. 하루에 100억씩 적자가 나요. 우버가. 우버 기사님들의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꽤 높죠.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 그렇게 연. 네, 아, 연에. 그렇게 높진 않네. 자, 그렇게 보면 단순히 타다가 예를 들어서 택시 면허를 사주고 타다 기사로만 채용한다 해서 처음에는 혹시나 뭐 그래도 고용돼서 안정적으로 하면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다 고용해주지 못해요. 택시기사 우리나라 약 28만 명입니다. 다 고용하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기존에 어떤 흘러왔던 그 부분을 갑자기 혁신경제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릴 건 아니고 상생, 공존, 공유 이 근본적인 그 컨셉, 개념에 맞게 상생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만에 할 얘기가 있는데요. 네, 하세요. 요즘 택시를 좀 안 타시죠?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이거는 알아요. 전 택시를 타니까. 네. 타다도 타니까. 아, 타봤어요? 그럼요. 나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아, 그래요? 어때요? 예. 타다 좋죠. 편하죠. 택시랑 비교하면 어때요, 솔직히? 나 안 타봐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제일 좋은 게 승차 거부가 없으니까 여기 강제 배당이거든요. 강제 배당이에요. 아, 은행. 중앙 네. 집권식이구나. 네. 중앙에서 여기 무조건 가시오라고 왜냐하면은 따르는구나. 고정 비용을 받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굳이 누구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달기 계산을 안 하니까. 아, 매달기 계산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강제 배당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일단 편하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는 지금은 예를 들어 카카오나 이런 쪽 보면은 자기가 안 가고 싶으면 안 눌러버리는데 여기는 무조건 가야 가야 되는 되는구나. 원칙원이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200m 가겠다 그래도 그냥 오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또 승합차잖아요. 네. 승합차니까 12인상 이상이니까 3, 4명이 탈 때 편하고. 아, 그 이상 네. 타도 되고. 4, 5명이 탈 때는 그 요금이 더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위생. 여자들은 그거 민감하잖아요. 위생. 이 얘기 약간 택시 문 열 때마다 두근두근 드는 내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위생이? 냄새. 아, 네, 택시에서 그게 뭔가 약간 찌든 냄새 같은 거 이게 약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걸치면서 뭐 담배를 못 피우게 해도 요즘도 여전히 승객도 담배 피우고 기사님도 피우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아, 같이 피자 그냥. 네. 이게 있어요. 그래가
그래서 열 때마다 이렇게 두근두근두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잘 안 타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타다가 여러모로 소비자 입장에선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친절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분의 일부 동의하는 것은 일단 이거죠. 그러면 택시는 구시대의 유물인가,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질문을 주세요. 예, 진행자님. 이게 사라져야 됩니까? 아, 네, 좋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사실은 교통수단으로서 희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금제라든가 운영제라든가 그렇죠. 규제 많았죠. 사실상 희생한 것들이 분명히 많은데 이제 와서 우리가 더 편한 게 생겼으니 당신들은 저쪽 구석에서 이제 사라져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가혹한 거예요. 좀 뭐 약간 좀 사실 우리나라만큼 비속어로 쓰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니들 우리가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쌩까면 되겠냐 이런 우리나라처럼 얘기죠. 길거리 아무 데서나 그냥 손들면 택시가 사는 거는 택시가 그만큼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란 네.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편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공항까지 급할 때는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요금을 제한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네. 공급 과잉 속에서 사실은 싸워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비싼 데를 경쟁적으로 택해야만 했고, 이런 고충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거 다 무시하고서는 야야 너네 불편해서 안 되겠어, 우리 더 싸고 우리 더 서비스 좋은데 갈래, 이렇게 나오는 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럼요. 우리는 이제 그들의 박탈감을 분명히 이해해 줘야 합니다. 네. 이해해 줘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네. 네. 두 번째 네. 질문. 그러면 이재용 대표의 비판에 대한 최종구 위원장의 비판은 정당했는가에 대한 이슈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네. 네. 그 뭐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멘트가 내가 봐도 좀 맞지가 오만하다. 않았어요. 약간. 오만하고 무례하다 그랬죠. 네. 아 이게 참 이게 관료 출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네, 네.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권위적인 권위적인 부분들이 나왔어요. 신 교수님은 뭐 이게 약간 이재용 대표의 발언은 좀 문제 있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말씀. 전제를 했죠. 뭐냐면 우리가 혁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만 그러니까 그것만 주장만 보면 안 된다. 못 쫓아오냐라고 한다면 지금 말한 여러 가지 공유 좀 이렇게 네. 공유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재용 대표는 혁신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자기의 길을 또 가야 돼요. 네. 자기의 길을 혁신자는 혁신가가 답게 가야죠. 해준다는 게 저는 그렇죠. 원래 벤처 1세대예요. 우리는 또 이들에게 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네. 이들이 만들어낸 국가의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에서 그럼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길을 가게 네. 해줘야죠. 이걸 조율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몫인 건데 네. 정치인이 어느 한쪽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오만하고 무례한다라고 얘기한다. 그것도 한 기관의 장이 저는 네. 그분이야말로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네. 생각해요. 물론 언론의 자유죠. 아니 왜? 그 기관장은 그런 말하면 안 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네, 할 수 있어요. 단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저는 최소한 기업인과 금융위원장이 만날 때 서로 다리 딱 꼬고 맞담배 필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얘기하고 나갈 때 한 손으로 약수하고 더 이상 엘리베이터까지 마중 나가지 않아도 되는 네. 환경이라면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되죠. 아우 네. 90도에서 올 아유 때부터 금융위원장이 얼마나 높은지. 네. 올 때부터 의존하고 아우, 난리가 나고 나는데 그 아유.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 한마디 하면 네. 큰일 나죠. 주식 상장부터 네. 시작해서 이런 거 다 직관적으로 네. 관여하는 데인데 네. 장난 그럼요. 아닌데요. 이재용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이찬진 대표가 비난을 했다. 그거는 네. 표현의 자유죠. 근데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게 전체적으로 겁내죠 네. 민간인들이. 그 그리고 이재용 공무원들이 대표가 중요한 건 대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 아무리 봉사한다고 해도 근데 또 진짜 이렇게 중요한 하면 안 문제가 돼요. 있어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죠. 이거. 맞아요. 또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좀 던져주시면 좋은데 네. 과연 이 논의는 생산적인가? 저는- 이 논의가 생산적입니까? 아니라고. 아닙니다. 아. 비생산적이다. 정말 비생산적이라. 왜냐면 네. 1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이미 다 끝던 논의인데 네. 지금 이미 곧 있으면 이재용 대표도 2030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차 택시가 올 거라 그랬어요. 네, 네. 그때 오면 타다고 뭐고 다 끝납니다. 이 서비스 네, 네, 공유고 네. 뭐고. 지금 해외는 벌써 그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10년 전에 했던 논의를 하면서 지금 한 발짝도 앞에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곧 자율주행 의미가 시스템 크다고 때문에.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 의미가 그래요? 없어요. 여기에 네. 지금- 왜냐면 네. 이게 이제 시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도 1년 동안을 뉴욕시에서 제한하고 면허를 제한하고 이런 이제 절충안들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구 위원장이 어떤 오만하다 뭐 이런 식의 권위적인 거 그 표현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잘못됐죠 표현은. 국가의 정책 당사자로서 어떤 행정가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그 밸런스를 맞추는 조율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적 자체는 맞는 건데 이제 표현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잘못됐고 거꾸로 말씀 맞습니다. 이재용 대표는 혁신가로서 자기 길을 가야만 해요. 혁신가들이 예를 들어 법의 사각지대라든지 법에 없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혁신가의 사고로 치고 나가고 그에 후속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타다 같은 경우는 우버 택시의 선례처럼 한국에서 앞으로 수많은 이제 공유경제 케이스들이 수면 위로 세게 올라올 일들이 많은데 하나의 시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럼 큰일 났네. 이렇게까지 조율을 못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는 더 아니 문제 지금 있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나 뭐 정치권이 조율을 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거의. 네. 그죠? 엉망이에요 지금. 뭐. 손정희 회장이 이 전 세계 공유 택시 우버류에 그램이라고 또 말레이시아에 있잖아요. 그 38조를 투자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인데. 우리나라도 미래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안 하고 거기다 갖다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물며 블록체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런 것들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사실 미래 사업으로서 우리가 먹고 살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적폐청산에 쓰는 돈의 일부라도 조금. 아니 이게 자꾸 정쟁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도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냥 막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민주당이 그냥 발목 잡히냐고 계속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자유한국당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 발목만 잡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야죠. 국민들 하나하나.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국민들이 지지할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논쟁에서 사실은 피해를 자유한국당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혁신 논쟁이잖아요. 많은 국민들은 혁신하면 왠지 진보 측에 더 무게감이 가 있어요. 무게추가 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소득주도 성장, 한국당에서 그동안 많은 장애투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외쳐왔는데 지금 이제 정책투쟁으로 가겠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대안 낸 거 보셨어요? 이쯤에는 이제 그게 잘못됐다 하는 건 수도 없이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집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죠. 근데 참 어려운 게 그런데 거기다가 국민들을 상대로 자 잘못됐다. 그러니 우린 이제 다시 깎겠다. 못하죠. 그거 절대 못해요. 못하죠.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네. 못하죠. 절대 못해요 그거는. 네, 그게 하는 순간에 이미 네, 경제학 정권은 교과서 영원히 내년 총선이 어려워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냥 경제학 가는 교과서 거예요. 일본에 나오는 아, 겁니다. 그냥 가는. 조삼모사 못합니다. 아침에 4개 주고 오후에 네. 3개 못 줍니다. 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그 다음 결과 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여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소득주도 성장이 이게 성공할 수도 있거든. 이게 뭐가 네, 뭔지를 네, 모르게 네. 어떻게 막 돼가지고 또 성공하면 맞지 않냐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이게 벌써 몰라. 지금 그 택시기사 한 것 중에 내가 우리 이민선 변호사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아니죠. 고급 교통으로 보세요? 대중교통은 아니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처럼 운용된 게 맞다라는 거죠. 준 대중교통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네, 되거든요. 네.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면 고급 교통수단이냐 이것만 결정을 해주면 사실은 끝나는 건데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네, 않은 거예요. 그죠? 택시는 아마 현실적으로 준공영제 하기 어려운 게 이제 개인 택시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인 택시 부분인데 아마 타다를 그렇게 엄밀히 보면 이제 월급제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서두르지 않고 그러잖아요. 뭐 특별히 택시 같으면 월급 기본급에 그 자기가 버는 거 산학금 내고 이제 나머지 가져가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구조가 되지만 타다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규제할 거는 대중교통처럼 규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는 고급교통이다. 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이제는 택시기사분들이 요금 자율권을 해서 왕창 많이 올리고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왕창 올리면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 회사의 아니, 자율인 가격은 거죠.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정부 회사의 자율로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법인 이름이 서화다, 서화 택시다. 그럼 거기는 우리는 네. 진짜 고급으로 꾸이고 네. 고급 서비스 그렇게 하면 하고 되죠. 기본 요금 8,000원 받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지금 타다가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택시권보다는 굉장히 좀 높거든요. 네. 그 대신에 뭐 향수도 뭐 이렇게 있고 많다면서요. 나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그게 좋아요. 향수도 있고 뭐 클래식도 틀어주고 뭐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항상 93.1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 혹시 시끄러우십니까? 뭐 이런 것도 아, 물어가지고. 그 말은 잘 안 지키고. 네. 네. 아니 근데 난 택시 기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그것도 그러면요. 택시 기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손님도 있고. 점수 매길 수 있거든요, 그들이. 아. 블랙리스트 올라가야 말 아, 시킨다고. 그래요? 네.
미국하고 중국 중국 전쟁은 요즘- 어차피 뭐 그렇게 하다가 서로 또 화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뭐 히토르도 있고 여기 변호사님 화해 보시기에 누가 최고의 위너일 것 같아요? 나중에 최종적 위너요? 지금 현재 스코어 최고의 위너? 최고의 위너? 삼성전자? 아니지. 지금 우리나라는 껴있죠. 완전히 샌드위치인데 껴있죠. 이쪽 저쪽 압력을 다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쪽 눈치도 보고 이쪽 눈치도 봐야 되는 참 어떻게 보면 약소국이죠. 우리나라 경제는 강대국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약소국이어가지고 양쪽 왜냐면 우리가 갖고 국가의 있는 자체 눈치를 볼 레버리지가 수밖에 워낙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 우리는 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불리하죠 우리가. 현재 스코어로 누가- 최고의 지금은 위너라고 미국이 그러면 위너죠? 저는 미국이 위너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일본이 위너입니까? 온리 트럼프가 위너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스캔들을 벗어나자마자 일리 있네요. 지금 이제 레이싱으로 이미 들어갔잖아요. 차기 대선 레이싱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일각에서는 아유 뭐 인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본류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40% 이상을 계속 그렇던데요? 상회해서 인기를 네. 가져가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겉으로 한 것. 그레이트 아메리카 스몰 가버먼트인데 스몰 가버먼트의 원칙을 깨고 강력히 국가 개입을 하는 거죠. 궁극적인 피해는 역시 미국이 다시 볼지도 모르겠어요. 시진핑 이 중국 정부가 어리숙하게 대응하는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영악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요. 요란 떨고 중국이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것의 그 이면에 상당히 내공 있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수출하고 수입을 보면 5,300억 불 정도를 수출하고 1,200억 불, 약 5배 정도를 자기네가 수출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요란 떨고 덤비다가는 자기네 수출이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딱 보복하는데 핵심이 하나 있어요. 미국 기업에 보복하겠다 했어요. 이거 미국이 되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부품의 상당수를 그 중국 기업에서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 보복하겠다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히토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히토르도 막. 있고요. 근데 중국은 히토류가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콩이 있어요. 콩. 맞아요. 그게 사실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먹는 거. 예, 먹는 거. 돼지 사료. 예, 맞아요. 그게 예, 중국은 진짜 돼지 이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고 그 우리나라는 무서워하는 게 뭔가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우리나라가 있는지 그걸- 가끔씩 그걸- 깜빡깜빡해요. 아,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합시다. 콩. 미국엔 콩. 저기는 히토류가 네. 있고, 그죠? 우리 여기는 인구가 있잖아. 힙니다, 중국은. 힙. 히토류 아니에요? 히토류? 힙이 아니고 의. 야, 발음이 그래. 오케이. 자, 인구가 있고 여기는 소비가 있고, 그죠? 네. 우리나라는 뭐야 그러면? 우리 가진 삼성전자가 게만. 있죠. 아니, 삼성전자 반도체가 또 경쟁사도 있잖아요. 딴 데. 맞아요. 경쟁사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여기는 그 경쟁사가 있죠. 다른 나라가. 그거 얼마든지. 좋은 생각이 됐지. 우리만의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없네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맞아요. 뭐가 네.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맑은 공기도 없고. 예. 맑은 거 우린 사드가 있네. 어, 사드가. 사드는 이거는 뭐 우리한테 불리한 거고.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는 불리하죠. 이 사드. 네, 사드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네. 관계 이렇게 예, 됐으니까. 관광객이 우리에게 60%가 뭐, 우리에게 이런 거 봐. 우린 김수현이 있죠. 김수현. 아, 한류가 있다. 우리는 한류 BTS가 있구나. 우리에게 BTS가 야, 맞아. 우리 이런 게 좋아. BTS. 우리는 그러니까 BTS를 많이 만들어내네. 네. 이 문화 BTS. 야, 좋습니다. 파웨이 요새 규제하는 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미중 이제 그 무역 전쟁 중에 파웨이 규제하는 게 나오는데요. 진짜 한국이 그 면에서는 큰일 나긴 큰일 났습니다. 파웨이가 반도체 회사죠? 예, 파웨이가 세계적으로 통신 이제 장비. 통신 장비 반도체에서 뭐 워낙 큰 손인데 한국 기업으로부터 한 12조 정도 사가요. 1년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매출 삼성전자 걸 사주는 1, 2, 3, 4위 중에 파웨이가 4등입니다. 진짜 큰 손이죠. 굉장히 큰 SK텔레콤, 손인데. LG, 삼성의 그렇죠. 큰 손. 요번에 왜 우리한테는 5G 고객이네요. 완전 그렇죠. 바이오. 5G 그 LG가 파웨이 장비를 구축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파웨이 거 쓰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 지금 LG 굉장히 사업 공경에 적게 처했어요. 예. 쓰지 마라 해서 나가서 거래도 하지 말아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제 수출하는 입장에서 또 난리가 난 거죠. 사드 때 롯데라고 하는 그 대기업이 중국에서 휘어청하면서 백화점 다 철수하고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 후폭풍이 아니, 그러니까 이 FTA는 건 뭐하러 해? 사실은, 그죠? FTA, 미주 FTA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FTA 하자고 한 거 아니야. 그런 걸 왜 이렇게 싸울 바엔 뭐하러 해? 빨리 그만 싸우세요. 이거 굉장히 이거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네. 그러니까 그죠? 한국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이게 손해인데 처음에 사드 때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을 두둔한다지 어디를 두둔한다지 이런 식으로 돼서 나중에 굉장히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도 잠자코 면밀하게. 가만히 주도 면밀하게 있으면서 네. 두 분이 잘 화해되기를 네, 그리고 네. 화해해서 잘 해나가기를. 왜냐면 여기서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그건 그냥 거예요. 너무 모범생적인 답인 거고 그러다가 양쪽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예, 기도하는 우리 조용필 씨가 나와서 그 노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그죠? 여기서 섣불리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지금 눈이 까불다가 난리 나 이거. 그 트럼프가 이제 재선 가도를 가면 아마 좀 쉽게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뭐 트럼프 편을 들어준다고 트럼프가 땡큐 베리맨 이것도 할 사람도 아니란 말이야. 전혀요. 그렇다고 뭐 중국 편 들으면은 또 난리 날 거고 네, 미국이 네. 그죠? 뭐든 뭐 진짜 눈에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온갖 또 우리한테 압박을 줄 텐데 어떻게 이 난간을 참 헤쳐나갈지 대한민국 미래 국군이 어디까지 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힘내시고 좀 운 좋은 나라 이게 최고라는데 예, 하여튼 뭐 대한민국 이 국군이 올해 내일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에 이보다 더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 참 어떻게 여러 가지. 멘트도 없는데 줄줄줄 클로징을 다 하세요. 아니 몰라 그냥 대충 엄청난 역시 어제 술을 역시 살살 그 드신 방송. 거죠.